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최근 올린 여러 영상들에서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가치주,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은 기술주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미없는 가치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소외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의외로 가치주 투자도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치주,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고 ETF 2가지 또는 3가지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까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PER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기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PE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업이 받고 있는 시가총액이 기업이 벌고 있는 돈 대비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는 숫자이죠. 근데 이 PER이라는 숫자가 증가했다는 뜻은 기업의 시가총액, 주가가 높아지는 속도가 순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순이익이 20%를 증가시켰는데 주가는 40%씩 오르면 PER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PER 증가 현상은 해당 기업이 미래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으면 사람들이 미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높은 PER을 미리 받고 주가는 먼저 가서 횡보한 다음 실적이 따라오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정확히 이때 실적은 계속 좋아지지만 주가는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오며 PER이 낮아지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매분기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의 주가는 페이스북의 실적이 오르는 속도보다 낮습니다. 즉 PER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중소형주들 중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덱스컴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신고가 부근에 도달하였죠. 이러한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왜 실적은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40대 이하의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기만 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또는 월급 등의 현금 흐름 없이 투자 수익으로만 생활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가격 변동은 문제가 됩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가의 주식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은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10년을 보는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생각해볼 만한 투자 방법이 바로 배당주 투자이죠. 영상을 통하여 몇 번 언급을 드리긴 했으나 저는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배당을 해줄 바에 그 돈을 기업 성장에 갈아 넣어서 기업 가치를 띄우는 편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상황, 제 투자 듀레이션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제 유튜브 시청 연령대를 보면 배당 투자가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 시청 연령대가 45세에서 54세 사이더군요. 4050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성장주 투자도 하고 싶으시다면 아예 포트폴리오를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나머지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생활비용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죠. 물론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각자 다 다르겠죠. 예시로 50대시라면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생활비 포트폴리오가 70%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배당주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을 받는 섹터로는 제약과 통신 쪽이겠죠. AT&T가 살짝 미끄러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배당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제약하면 파이저나 존슨앤존슨도 배당 수익률로 3.8%, 2.35%를 주며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약이야 워낙 돈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이고 통신 역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추후에는 구독료 개념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에 배당을 주기에 적합하죠. 하지만 제약은 특허가 끝날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맨날 눌려있고 통신 역시 성장성 측면에서 기대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죠. 제 생각에 은퇴 포트폴리오의 가장 괜찮은 섹터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쪽 같습니다. 이 두 섹터는 정말 전통적인 섹터로 재미없다, 안정적이다 유명하죠. 그만큼 은퇴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재미있는 것은 의외로 수익률이 준수합니다. 더불어 배당도 지금 기준으로 평균 2.5%에서 3% 정도 주고 있어서 위기가 와서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배당으로만 살 수 있는 수준이죠. 더 나아가 이 두 섹터는 불황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방어 섹터입니다. 즉 불황에도 배당 컷을 당할 위험이 적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이유를 두 섹터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필수 소비재는 얼마 전 추천드린 배당 성장주 탑7에서도 활용했던 섹터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기업들로 과자, 음료, 치약, 칫솔, 휴지 등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꾸준한 소비
소비를 해야만 한다는 특징이 존재하며 희한하게 이러한 제품들은 쓰던 제품만 계속하여 쓰려는 습관이 존재합니다. 치약을 계속 쓰던 것으로 쓰는 것처럼 말이죠. 더불어 가격 결정권도 강한 편입니다.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격을 올림으로 경제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죠. 한국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지만 미국은 사기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기 쪽은 ESG다 해서 개별 종목 투자에는 살짝 우려스럽긴 한데 전기가 친환경으로 바뀌어도 유틸리티 섹터에는 포함이 되기에 ETF 투자를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더불어 물 안 쓰고 난방 온수 안 쓰고 생활을 할 수는 없기에 역시 불황에 강하죠. 그리고 이 두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는 XLU와 XLP입니다. 사실 이 두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들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개인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숫자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하기에 역사가 제일 긴 두 ETF인 XLU와 XLP를 일단 가지고 왔죠. 과거 수익률이 어땠는지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포트폴리오는 50% XLU, 50% XLP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S&P 500과 수익률을 비교하자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7%의 수익률, S&P는 연평균 7.64%의 수익률을 안겨주었죠. 근데 최악의 경우 포트폴리오는 고점 대비 38% 하락한 반면 S&P는 무려 51%나 하락했습니다. 즉 비슷한 수익률의 안정성은 포트폴리오가 더 높다는 것이죠. 배당도 비교해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2.8% 주고 있는데 S&P는 1.23%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비중이 높은 S&P라서 배당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그냥 배당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압승이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타이밍이 포트폴리오의 밸류에이션이 S&P 500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S&P의 PER은 26.45이고 포트폴리오는 24.38입니다. 한 10%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수익률은 엇비슷한데 안정성과 배당도 주고 평균 주식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주식으로 은퇴 플랜을 짜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매달 200만원 정도의 지출을 주식으로 메꿔야 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연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배당으로만 생존하려면 평균 3% 배당으로 잡고 20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3 하면 되겠죠. 그럼 7억 9,300만원이 있어야 월 200만원을 배당으로만 쓰면서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달러 환산을 하자면 원금 870만 달러에 연 26,000달러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조건을 넣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S&P가 근소하게 수익률이 포트폴리오보다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까지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좋다가 S&P가 급등하며 따라잡힌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산 평가 액수의 변화를 뜻하는 표준 편차도 S&P 500보다 낮고 최대 손실률도 S&P 500보다 더 낮았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비슷한 수익률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최고점 대비 낙폭을 그래프로 나타낸 drawdown MDD를 보시면 파란색이 대부분의 낙폭에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통을 훨씬 덜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황금기였던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만 돌려보면 S&P가 더 낮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2010년도부터 돌려봐도 표준 편차는 S&P 500보다 포트폴리오가 더 낮다는 수치가 나오죠. 이번 영상은 여러모로 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단순화하여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소비재나 유틸리티 섹터가 의외로 수익률이 높다는 점, 안정적이라는 점, 배당도 준수하게 준다는 점 정도였죠. 단순하게 XLU와 XLP라는 ETF를 매수하시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분명히 더 좋은 ETF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은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다뤄보았는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분들만의 유니크한 은퇴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